저희가 두 번째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네. 이런 걸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유저에 대한 어떤 질문들, 나 이런 사용자들인데 이렇게 사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사용하면 됩니까? 네네. 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네네. 그거에 대한 화면을 보면서 같이 대원군과 같이 이야기를 할 예정이고요. 그러려고 해요. 네, 네. 오늘은 그동안 저희가 이제 팟캐스트를 과거에 어떤 기능적인 부분들 아니면 뭐 각각에 대한 활용하는 부분들을 여러 가지들 뭐 정보 관리나 뭐 여러 가지 얘기 태그 노트북 뭐 다양한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런 것들 말고 오늘은 개인 사용자 그러니까 프리미엄 개인 사용자들과 네. 아니면 비즈니스 사용자 네. 저희가 이제 그동안 한 최근 1, 2년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한번 네. 끄집어 한번 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개인 사용자부터. 네, 개인 사용자부터. 그 기존에 어떻게 보면 그 처음에 이제 에버노트가 나왔을 때는 아시다시피 그냥 메모 앱이었어요. 네, 저 네. 메모 앱으로 썼어요. 네, 그래서 그냥 뭐 간단하게 뭐 생각나는 아이들, 잊어버리기 싫은 것들,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들을 이제 메모하는 메모장 정도 수준의. 그렇죠. 거기 하나 더 있는 게 웹클리퍼. 네, 그렇죠. 웹클리퍼가 나오면서 이제 조금 이제 스크랩하는 스크래핑 기능 뭐 그쵸. 이런 용도로 이제 많이 사용이 네, 스마트폰에서 되었었어요. 포켓과 연동해서 네, 네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자료를 손쉽게 수집하는 역할들에 포커스를 많이 뒀어요. 네. 뭐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되게 많은 노트들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는 업무적으로도 네. 그러니까 프로젝트도 관리하고 실제 회사에 있는 회의로 회사에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하고 또 플러스 거기에 또 할 일 노트도 그렇죠. 할 일 노트도 관리하는 이제 그런 업무 노트로서의 활용 방안들이 업무. 네. 맞아요. 단순한 메모가 아니라 이제 업무 노트의 방향들이 커져가고 있다는 것을 좀 볼 수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 아무래도 수집이 많아지면 노트가 많아지는 건 이게 구글과 에버노트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구글은 이제 남들이 쌓아놓은 데이터잖아요. 근데 에버노트는 스크랩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제가 필요해서 스크랩한 거기 때문에 결국엔 저의 뭔가 흔적이 남아있는 데이터들, 데이터 정보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결국엔 이걸 잘 정리하는 건 제 머릿속을 정리하는 거랑 같거든요. 네네 그렇죠. 네, 결국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에버노트를 잘 정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저도 예전에 이제 팟캐스트를 통해 많이 얘기했지만 에버노트를 되게 잘 정리해 놓으면 실은 제 머릿속이 맑아져요. 내가 이런 생각을 지금까지 하고 있었고, 그러면 이렇게 내가 정리하니까 꼭 잊어버리고 싶지 않은 정보들을 오히려 빨리 찾을 수 있게 에버노트가 도와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게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에버노트를 되게 많이 써보고 네. 잘 사용하니까 쓴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고 어떤 새로운 유저들, 새로운 다양한 직업군들 쪽에서도 에버노트를 네. 사용하는 걸 요즘 많이 겪어요. 네. 최근에 이제 한 분이 찾아오셨는데 그분은 부동산 하시는 분이에요. 부동산. 네, 네. 부동산 하시는 네. 분인데 부동산 강남 쪽에서 그 아파트와 일반 그 상가 분양을 하시는 분이 오셨어요. 그분들도 에버노트를 쓰시겠다고 이렇게 오셨는데 생각 외로 에버노트가 그분들한테 딱 적합하다는 걸 알았어요. 네. 왜 그랬냐면 유저가 찾아왔어요. 그 손님이 찾아와서 나는 30평 아파트에 네. 전세를 하고 싶다. 네네네. 그래서 그 아파트에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네. 항상 현장에 가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에버노트에 있는 내용을 네. 보여주는 바로바로 꺼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좋죠. 네. 아파트들이 각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어요. 매매 네. 아니면 뭐 이게 전세 그 다음에 월세 얼마의 비용이 있는지 그 각 방에 대해서 사진을 다 찍었어요. 근데 그 되게 복잡하지 않았어요. 그래요? 되게 단순했어요. 네. 그냥 평수와 그 사람의 아파트, 그다음에 어디에 있는지, 남양인지 그 안에는 본문에는 사진들, 구조들 보여주거나 그런 것들은 가지고 계신 네. 스마트폰으로 네. 찍어서 그 데이터 그냥 만들어 놓은 것 뿐이었는데 되게 쉽게 그게 볼 수 있었어요. 그게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 게 저도 예전에 이제 집 구하러 많이 돌아다녀 봤는데 하루 집 구하러 돌아다니면 진짜 완전 넉다운 되거든요. 그렇죠. 네, 따라다니고 막 근데 찾아보고. 이분은 네.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손님한테 네. 적절한 걸 보여주고 맞춤형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딱 보다가 여기 괜찮은 것만 딱 가서 몇 개만 보면 되니까. 그걸 추리게끔. 그렇죠. 그래서 저한테 이제 오셨던 이유는 그거들을 좀 더 함축해서 네. 데이터베이스화 시키고자 태그라는 부분들을 좀 만드시려고 오신 거고 네. 그렇지 않아도 잘 사용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리고 어제 오신 분 또 하나 있었어요. 어제 네. 오신 분은 감정평가사였어요. 감정평가사면 뭐 이렇게 그 뭐 집이나 뭐 그런 아파트 뭐 그 건물이나
아니면 땅,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렇죠. 평가하시는 분인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국에 지역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좀 아까 어떤 특정한 뭐 익산에 아니면 담양에 뭐를 건물을 찾는 거죠. 네. 뭐 그런 부분들도 다 제목으로 다 분석을 좀 하죠. 그러니까 노트 타이틀 형태로 다 분류를 해놨는데 조금 부족했던 것들을 아까와 마찬가지로 약간 태그만 좀 더 넣어주면 네. 전체적인 데이터들을 구축할 수 있는 형태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앞서 부동산이나 좀 전에 감정평가사나 이런 어떤 다양한 직업군들이 에버노트의 단순 메모가 아니라 업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걸 좀 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지 않나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말씀하신 걸 좀 정리하면 네. 기존에는 이제 메모를 잘 해서 네, 그냥 그렇죠. 개인적으로 잘 정리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네. 이제는 완전 실용적으로 실제 자기 업무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렇죠.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딱 돼버리는 거란 얘기죠. 그렇죠. 이런 어떤 하나 둘 네. 노트로 네. 수집을 해서 작성을 해놓다 보니까 네. 그 내용들을 이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전부 다 이제 채워놓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걸 채워놓다 보니까 그 안에서 검색할 수 있게끔 네. 계속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요구 사항들이 늘어나고 있는. 그러니까 네. 결국은 업무 노트로 쓰려고 하다 보니까 네. 쉽게 검색할 수 있는 네. 부분들까지도 생각을 좀 하시고 있고 뭐 앞서 저희가 이제 보험이나 네. 자동차 영업사원이나 네. 뭐 의사 선생님이나 뭐 다양한 분들이 네. 사용을 하고 있던 걸 볼 수 있는데 네. 점점 그런 다양한 직업군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고요. 최근에 또 선생님도 선생님. 네, 선생님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맞아요. 것 선생님들도 많이 쓰고 계세요. 네. 우리가 선생님이나 아니면 대학 교수님이나 네. 여러분들 기존에 이제 학습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네. 데이터들도 또 뭐 학생들도 관리해야 되는 과제도 그렇죠. 관리해야 되는 네.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들이 네. 개인이 정보를 관리해야 되는 것이 많아지면 많아지는 그런 사용자한테는 에버노트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얼마 전에 그 이제 저희 유저 컨퍼런스에서도 발표했고 이제 네. 책도 내셨던 그 이제 김정은 박사의 에디톨로지요. 예. 사실상 에디톨로지에 있는 내용은 결국엔 자신이 기존에 이미 다 요즘엔 솔직히 정보라는 게 없어서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누가 사기친다 그래도 인터넷 검색하면 다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아는 시대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정보가 없어서 이제 뭔가 뭐 당하거나 아니면 정보가 없어서 문제를 못 푸는 경우는 없고 오히려 정보가 너무 많아서 그렇죠. 대부분의 정보들이 네. 인터넷에 다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정보들을 그렇죠. 에버노트에 넣어두고 네. 또 다른 어떤 그 컨텐츠를 진짜 또 나만의 컨텐츠들을 만들어가면 그렇죠. 만들 수 있다면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진짜 정보를 만드는 자기만의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것 같고요. 덕분에 네. 요즘 뭐 김정은 교수님 덕분에 네. 되게 많은 지식인들 네, 네. 또 많은 또 분들이 네. 적용을 하려고 에버노트. 네, 저한테 상당히 많이 최근에 저 그 서울시장님도 네. 만나서 네. 서울 시장님도 네, 네, 네. 김정은 교수님한테 네. 커뮤니케이션을 듣고 괜찮은 네. 어떤 지식 관리자 툴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갖고 있는 아날로그 데이터들을 디지털로 같이 이제 쓰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스마트폰 뭐 많이 쓰니까 스마트폰으로 이제 자료들 네. 많이 수집하시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그 사진 페이스북에 올라온 거 깜짝 놀랐어요. 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룹의 이제 네. 대기업의 회장, 부회장님, 거기 네. 비서진과의 커뮤니케이션하는 분도 네. 에버노트를 협업하려고 하는 게 상당히 많이 늘고 있고 실제 네. 그거 관련돼서 컨설팅도 몇 번 해본 적이 있어요. 네, 실제로 예전에 비해서 이제 그 개인의 데이터베이스를 잘 관리하는 게 그 경쟁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일단 이제 특히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제 공감해 가고 있고 에버노트가 이제 쓸까 안 쓸까가 아니라 네, 이제는 좀 써야 되는 네, 이쪽으로 써야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렇게 된 거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또 하나 이제 저희가 땡큐 에버노트라고 네, 아까 앞서 얘기한 땡큐 에버노트 얘기를 좀 더 이야기 좀 드려보면 그러게요. 네, 저희가 한 에버노트 뭐랄까 디너 파티라는 걸 통해서 네. 만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월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에버노트 팟캐스트 안 하는 동안 열심히 오프라인 모임을 했어요. 했는데 그 안에 만났던 사람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실제 그분들한테는 에버노트가 되게 중요한 한 부분의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어떻게 있었는지 또 그 자리를 또 지키면서
어떤 것들이 개개인들한테 도움이 됐는지를 좀 듣고 싶었어요. 네네. 그 맞아요. 얘기를 맞아요. 좀 듣고 싶어서 10분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네. 뭐 다양한 어떤 직업군들이 있어요. 앞서 얘기했듯이 뭐 직장인부터 시작해서 프리랜서 아니면 전문가들 다양한 분들이 있는데 그분 중에서 저는 하나 참 재미나게 네. 제일 재밌게. 있었던 얘기를 하나 좀 드리자면 그 김원천이에요. 네, 김원천 네. 이제 그 한옥 건축가. 네, 한옥 건축가 김원천님인데 그분은 몰스킨으로 네. 몰스킨에다가 네. 한옥에 대한 어떤 현장에 가면 현장에 있는 것들을 설계하고 그림 잘 그림을 그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어떤 것들을 요구한다 그러면 그 요구한 것들을 그려서 네. 실물로 만들어내고 아, 네. 네, 그런 수많은 것들을 몰스킨에다가 네. 자기의 데이터들을 막 쌓고 있었어요. 몰스킨에다가, 네. 근데 몰스킨은 항상 아쉬운 부분들이 뭐냐면 고객이 있으면 고객의 요구사항을 바로 보여주려고 하면 네. 데이터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렇죠. 막 그 펼치느냐고 네. 이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찾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디 있는지. 그쵸 네. 그거를 전부 다 에버노트에 넣어둔 거예요. 네. 에버노트에 그게 넣어둬서 캡처해가지고요? 네 맞습니다. 아, 사진을 네. 찍어서 다 에버노트에 넣어뒀는데 그 넣어둔 거를 가지고 데이터베이스화 시켰어요. 예, 그러니까 뭐 단양이면 단양, 뭐 문경이면 문경, 뭐 대학로면 대학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시켰고 이거를 또 이렇게 체계적으로 지역과 거기에 이제 자재,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것들을 또 태그화 시켰어요. 아, 서로 태그도 이제 잘 지역이 나가고. 다르지만 또 연결성을 갖게끔 했던 부분들이 좀 놀라웠는데 그걸 통해서 고객이 요청하는 것들에 대한 사항들을 바로바로 검색해서 네네. 프레젠테이션을 해줄 수 있다는 아, 거. 그걸 보면서 좋네요. 영상에도 이제 발표 영상에도 자세한 얘기가 언급이 되겠지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저렇게 해서도 사용을 할 수 있구나. 저것 때문에 저런 몰스킨으로 아니면 저런 에버노트로 같이 함께 쓰면서 얻어지는 것은 고객과에 대한 신뢰들이 높아졌다라는 거. 그 특히 김원천님 얘기 들으면서 아무래도 이제 건축가시다 보니까 현장에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얘기가 저도 기억이 나요. 현장에서 이제 그 현장에 아무래도 이제 그 의뢰자가 있을 거고 의뢰인에 대한 내용을 바로 스케치한 다음에 그거를 아이디어를 정리해서 보내면 피드백을 받아서 네네. 바로 또 스케치로 맞아요. 직원들하고 넣어가지고, 네. 직원들하고 협업하더라고요. 네네네 그 자리에서 네. 이게 뭐 집 다시 사무실 와서 추가 작업하고 뭐 어디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거의 대부분 끝내셔서 그게 결국엔 이 그 의뢰인들로부터의 신뢰를 받는다는 느낌이 맞아요.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에버노트가 갖고 있는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만들어주는 거. 네. 디지털을 만들어서 서로 협업하게끔 네. 그리고 바로 결과물을 보여주고 고객이 요청하는 것들을 바로 검색해서 찾아줄 수 있고 네. 그런 역할들이 잘 활용하고 있는 사례 아닌가 싶었어요. 네. 저도 기억에 나는 분이 있어요. 그 실은 이제 저랑 동갑이라 친구처럼 지내긴 하지만 이제 고석한 님이 네네. 이제 잘 알죠. 네. 네, 재무 관리를 이제 에버노트를 어떻게 하시는지 이제 하는 요즘은 직원들하고 같이 네. 협업하는 툴로도 그죠.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그 석하님을 만났을 때는 그때만 해도 실은 이제 그 이런 재무관리 쪽은 아니셨어요. 네, 다른 업무에 있으셨는데 이제 일단 재무관리에 이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시작을 하셔서 그게 벌써 한 2년이 넘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때는 이제 한 회사에 소속돼서 하시다가 아무래도 이제 에버노트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분들보다 기존에는 거의 되게 아날로그로 많이 관리를 했는데 네. 이쪽으로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본인의 어떤 역량이 많이 좋아졌다고 느꼈나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제로 고객들한테 감동을 주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재무와 관련된 뭐 예를 들어 주식 관련된 정보라든가 아니면 뭐 새로운 보험에 관련된 정보라든가 아니면 재무 컨설팅 같은 걸 했을 때 바로바로 이제 특정한 날이 되면 알림이를 걸어서 이제 그렇죠. 네, 실은 얼마 전에는 제가 이제 그 보험 이제 자동차 보험이 이제 갱신일이 거의 아직 멀었어요. 근데 미리 피드백을 주면서 이제 갱신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알려주고 그 관련된 데이터 링크를 딱 보여주니까 공유 URL을 보여주니까 그냥 뭐 신경 쓸 게 없어요. 너무 든든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맡겨주면 되고. 저희 아내하고 그 아까 말한 고석한 네. 고석한님한테 네. 상담을 받았어요. 네네. 아내도 네. 그 에버노트에 있는 프레젠테이션 기능이죠. 네네네. 그걸 가지고 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저희한테. 네네. 그것 때문에 바로 신뢰가 돼서 네. 보험도. 네, 그래서 영업에 대한 어떤 신뢰도 결국엔 영업은 똑같은 네. 어떤 보험 어떤 자료라도 네.
이런 종이로 카탈로그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PDF로 네. 보여주고 거기에다가 이제 마킹까지 해가면서 네.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시고 주의사항들 네. 예를 들어서 이건 혜택이 되지 안 되냐 그런 것까지도 일목요연하게 네. 고객 입장에서 네,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게 근데 그게 네. 어떤 아날로그의 어떤 데이터도 또 다른 장점이 있겠지만 디지털로서 거기에 이제 함축돼서 마킹한 것까지도 이렇게 저희한테 전달해 줄 수 있다는 게 그걸 보면서 좀 달랐어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예전에는 만약에 이제 보험 증서 같은 거 솔직히 받으면 거기다 짱 박아놓고 나중에 버리거나 하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내용이 궁금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고석환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내용이 혹시 제가 안 가지고 있더라도 부탁을 하면 거의 1, 2분 안에 바로 찾아서 링크를 보내줘요. 그렇죠. 고객 네. 관리가 되어 있는 거죠. 네. 에버노트로 고객이 요청하고 있는 자료들이 뭐뭐가 있는데 그 자료가 바로 갖고 있으니까 네. 검색해서 바로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예전에 비슷한 사례로 똑같은 걸 요구했을 때 일일이 프린트해서 준 적도 있고요. 아니면 그쵸. PDF로 일일이 이렇게 보내준 적도 있고 그래서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어요. 2, 3일 걸렸어요. 맞아요. 요즘 뭐 어떤 구속한의 어떤 보험 또 네. 재무 관리 뭐 그런 네. 것들도 있지만 실제 이제 저한테 많이 찾아오는 분들 이제 보험 하시는 분들, 네, 네. 영업하시는 분들이 실제 고객에 대한 관리, 네. 제품에 대한 어떤 관리, 결국은 이제 영업 관리 부분이죠. 영업 관리 부분을 에버노트로 네. 하려고 하는 역할들이 상당히 많아지는 것 네,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잠깐 소개했듯이 네. 태그 테이블이라는 것도 그렇게 맞아요. 이제 요즘에 태그 테이블 열심히 네. 그 개발하셨는데 저 되게 궁금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태그 테이블을 통해서 고객 관리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들. 실제 홍다방에 보면 자동차 영업사원에 대한 또 태그 테이블 네. 그런 이야기들도 이제 소개가 되어 기억나요. 있고요. 그래서 좀 더 편하게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네. 태그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뭐 그런 얘기들도 있으니까 네. 이처럼 다양한 어떤 직업군들이 에버노트를 가지고 네. 에버노트가 사실 노트 제목과 본문 간단한 거지만 네. 사용자들에 따라서 다르게 노트를 관리하고 또 거기에 대한 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들을 네. 뭐 최근 많이 변한 사례 아닌가. 맞습니다. 아무튼 결국엔 에버노트에 대한 이제 사용자의 이 인식의 확대가 1, 2년 전하고는 완전히 달라진 양상이고 동시에 사회도 동시에 그렇게 만들어 가야지만 자기의 경쟁력을 만들 수 있게 좀 달라졌지 않았나. 네, 함께 달라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